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내비게이션 기억법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었죠? 하나는, 장소하고 네, 번호, 하나는 네, 번호. 그 다음에 음, 또 하나가 그 장소. 번호에 연결된 장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 번호와 연결된 장소를 같이 엮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드시면 돼요. 옥 선생님은 지금 서울 가시는 중이라고 했는데 서울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역이?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가세요. 네. 서울대병원이면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강북에 있을까요? 강남에 있을까요? 강남이 아닌가? 강남이라고? 강북 아니에요? 네, 강북에 있어요. 서울대 병원은. 강북에 있어? 네, 네. 원래 서울대학이 그 강북에 있었어요. 강북에 종로구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하도 그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 서울대를 그냥 서울대를 못하고 저쪽 강남으로 이전을 시킨 거죠. 산골짜기로. 그 이전한 데가 어디예요? 관악구. 그죠, 관악구죠. 그래서 관악구는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50번에서부터 59번이 바로 관악구예요. 그래서 관악구는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서울대가 거기 있다는 것이 큰 그런 뭐 대표적인 그런 저기가 된 거지, 지역이. 그래서 그렇게 관악구로 옮기기 전에는 그 아마 종로구인가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은 거기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실제 서울대학은 관악구에 있지만. 그래서 아마 오늘 거기를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서울은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살지 않은 곳이니까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익숙치 않은 곳이지만 이걸 통해서 또 다시 더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시는 데가 아마 강북이니까 100번대 다닐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130번이나 어떻게 좀 정확하게 지금 110번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곳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어, 110번대일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가. 그래서 대학가의 상징하는 그 마로니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마로니에 거리, 그래서 대학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로니에 거리도 아마 거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 건물도 아마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대학으로 국립대학으로 이제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장 그 최고로 치잖아요. 그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위치한 그런 대학이고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방송상으로 이게 뭐야 학생들한테 그 자격을 주는 그런 대학이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해서 꽤 오래됐죠. 그렇게 해서 방송만 듣고 이제 그 학위를 받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대학 건물이 엄청나게 크게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이 한국방송통신대학도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립대학이에요. 그래서 되게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나와서 강의하는 교수들 보면 서울대 그 교수들하고 맞먹는 그런 수준이에요. 거기 양쪽에 이렇게 다 나가면서 근무하는, 강의하는 그런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도 지금 구 서울대학교 그쪽에 위치해 있어요. 종로구 동숭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그 마로니에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옥 선생님이 서울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번부터 9번까지 쭉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0번부터 19번까지가 이번 주에 했던 그런 건데요.
0번부터 9번까지는 몇 번씩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또 되풀이하고 해서 저기 할 텐데, 마찬가지로 10번에서부터 19번도 그렇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자꾸 스토리를 붙여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번은 지금 해시태그가 뭐였죠? 십자가. 예, 십자가. 십자가. 제가 잠깐 요거 가릴게요. 다른 거 내놓을게요. 자, 그러면 10번은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장소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디에 걸려 있죠? 병원, 병원. 약국, 병원. 병원이 교회, 제일 먼저 나왔는데 병원보다 더 먼저 나올 게 뭐죠? 교회, 성당. 그렇죠. 교회, 교회. 교회. 십자가 하면은 교회, 성당. 교회. 여기가 더 음.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네.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이 교회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뭐 뜬금없이 어떤 절에도 이 십자가가 걸려요. 이제 조금 상반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또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돼요. 자, 그래서 10번의 그 해시태그는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그 장소들 생각해보면 서울에서는 10번이 어디라고 했죠? 아산병원. 네, 현대 음. 아산병원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이 그 호가 아산이에요. 그 음. 아산을 저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 산에다가 나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 아산병원은 그 정주영 회장이 그 모토를 시작해갖고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병원이어서 우리나라 그 큰 병원들 뭐 이렇게 5개 얘기한다면 그 빅 5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 현대 아산병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구가 무슨 구죠? 서울에? 송파구. 네, 송파구. 성파구예요. 그래서 성파구에 바로 그 현대 아산병원이 있어요. 굉장히 이 규모가 커요, 여기도. 그렇게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의 해시태그는 뭐죠? 빼빼로, 빼빼로. 예, 빼빼로예요. 빼빼로. 그래서 빼빼로를 어디서 먹었어요? 장소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목청토성, 몽청토성. 예, 몽천토송에서 먹었어요. 제가 빼빼로 얘기하면서 몽천토송에서 먹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처음에 강의 들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빼빼로가 기억이 날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본인이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몽천토송에 가서 빼빼로를 이제 먹은 거예요. 그 몽천토송 구경하면서. 자, 몽천토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은 거기에 그 토성이라는 말이 붙였죠. 네. 토자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만든 성이에요. 원래 서울이 예전에 그 백제의 수도였었어요. 백제가 678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 그 백제의 수도가 알고 있는 게 어디세요? 무역 공주. 예, 부여 공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부여 공주. 근데 부여 공주 이전에 어디였냐면 바로 서울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몽천토성. 뭐, 봉천도성 아니고 백제수도? 백제 수도를 그때 당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성. 그죠? 한성. 한, 한양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이제 예. 한양은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진 거고, 한성이라는 말이 바로 서울을 뜻해요. 그래서 원래 백제의 역사가 678년 되는데, 그 678년 중에서 493년 동안 산성이 백제의 수도였었어요. 그러던 것이 예. 위에 고구려로부터 밀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쭉 저기 한성이면 우리 그 지금 부여나 공주보다 위쪽이잖아요. 위쪽에 예. 있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고구려로 또 밀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여와 공주가 이제 그 백제의 수도가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백제의 역사 중에 678년이라는 되는 그 백제의 역사 중에서 493년간 그 한성이 그 수도를 했다니까, 제가 잠깐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백제 역사에
72%가 한성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흔적들, 그런 자취들이 그 서울에 가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취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몽천 토성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막 그 서울에 아파트 새로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개간을 하고, 개간이라고 하면 좀 하지만 하여튼 그 저기들을 이렇게 막 이제 여러 가지 개발하는. 그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그 유물들이 막 출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거기를 막 보호 지역으로 해놓고서 보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게 예전 그 삼국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 지역으로 보존해가지고 지금껏 이제 관리해오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몽천토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몽천토성에 놀러 가가지고 뭐 이제 갔다가 거기서 먼저 빼빼로를 뭐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연상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은요. 해시태그가 111 뭐죠? 신고. 112. 예, 112 신고하는데 음. 아무 뜬금없이 신고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이 발생해서 신고를 하죠. 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죠? 우리가 뭔가 불이 났을 때 사건, 별도 하는 같은 거. 거랑 번호가 틀리죠? 예. 112는 어떤 때 전화 걸어요? 사건, 사고. 예, 그렇죠. 사건이나 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2번이 어떤 지역이겠어요? 장소가? 한성 백제 박물관? 네네. 박물관에서 전화를 네. 했어요. 왜 했을까요? 신고를 박물관이 했어요. 박물관에 없어졌어요. 물건 훔쳐서 예, 달아나가지고. 박물관에 맞아요. 응. 그 얘기 제가 예, 해드렸죠. 고적이 그래서 없어졌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였죠. 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해놨는데 예, 누군가 도굴범이 와가지고 그걸 훔쳐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걸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2번, 112번 한성 백제박물관이에요. 그 몽촌토성하고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거의 한성 붙어 백제 있다라는 말 박물관. 하지만 하여튼 그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토성 옆에. 자, 그래서 음, 한성 백제박물관이 몇 번이다? 12번. 이번 예, 12번이다.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다? 무슨 구? 강남구. 송파. 네, 송파. 송파구에 강남구 있다 그랬죠. 송파구. 강남구는 딱 우리 하나 있긴 있어요. 예, 서울에 예. 강남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냐면요. 20번부터 29번이에요. 29번. 예, 예, 20번부터 29번이 강남구예요. 예, 이제 예. 다음에 배우실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훑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곳은 우리 서울의 그 구로 치자면은 지금 송파구에 해당되는 걸 배우고 계세요. 송파구. 그래서 한성 백제박물관도 송파구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의 해시태그는 뭐죠? 13일의 공휴일. 네네, 13일에 13일의 금요일 공휴일. 잘 얘기해 주셨어요. 공포, 아주 막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럼 이 13일의 금요일은 우리가 언제 많이 봐요? 여름에. 계절에, 여름에. 예, 여름에 막 더위가 막 극심해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막 아주 난리인데, 그때 막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소름이 오싹 돋치죠. 그럴 때 이제 네. 많이 보게 되는 건데 굉장히 공포 영화죠. 13일의 금요일.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예,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 그때는 네.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일의 금요일 처음 그 출발이 뭐 영화에서도 비롯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더 그 이전에는 서양의 그 기본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이 되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그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십자가에 처형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처형된 날이 바로 13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과 예수님을 포함해서 13. 그래서 이제 13명이라는 말 저렇게 하면서 그날에 금요일에 그 처형이 되시면서 온통 사방이 다 까맣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기본 베이스가 13일에 금요일 하면 아주 안 좋은 날, 어두운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이 이렇게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서울의 송파구의 13번은 어딜까요? 한국체육대학. 예, 한국체육대학이라고 지금 우리 최정원 선생님 금방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하셨는데, 어떻게 13일의 금요일이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걸 떠올리셨을까요? 떠올린 거요? 어떻게 생각났어요? 뭐, 그냥 기억된 거예요? 그냥 외워진 거예요? 네, 저기 뭐야. 그 생각, 체육대학 학생들이 캠핑을 네, 하잖아요. 캠핑을 해. 금범생 조금만 더 확장시키면 될 것 같아. 영화를 보는 거 아닌가? 그렇죠. 금요일에 영화를 영화 봤어요. 봤어요. 캠핑하면서. 근데 38개 13일의 영화를. 금요일도 약간 캠핑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예. 그 13일의 금요일에 아이가 죽어요. 예, 그 영화에 캠핑장에서. 예, 그 죽은 날이 이제 13일의 금요일인데, 캠핑을 어쨌든, 가서 한 명씩 죽은 거 아닌가? 그 영화 예, 한 내용. 명씩이든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름 모르게 사람들이 음, 죽어나가요. 그래서 음, 그걸 그 배경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많이 영화인데, 한국체육대학 학생들이 매 뜬금없이 13일의 금요일 영화를 볼까요? 휴식할 때 보는 거 네,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휴식할 때. 생각했어요. 지금 정원쌤 예, 얘기한 것처럼. 예, 한국체육대학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세운 국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과 쪽으로, 이제 우리가 문과와 이과를 나눈다고 하면, 문과, 이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학문 쪽으로는 가장 그 최고의 대학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학. 서울대학이죠. 그래서 모두 다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이제 거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 뭐 노력해서 이제 이렇게 간든지 하려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보내는 거고 또 부모들은. 그래서 뭐 거기 가면 좋지만 그 안 되면 그 이후 이제 그 밑에 단계의 대학이라도 이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가장 그 상위권 대학을 간다고 하면 서울대학인데 공부가 아니고 운동으로 치자면은 어느 대학이냐? 한국체육대학. 예, 체육대학. 한국체육대학이 가장 상위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체육하는 사람들에서는 가장 상위권인 그 한국체육대학이 바로 그 서울대학하고 이렇게 맞먹는 그런 위치단 이게 운동하는 사람에서는 스포츠에서는. 자, 그래서 그 한국체육대학이 송파구에 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거기들은 거의 다 국가대표 선수일 거예요. 그 운동을 해요. 굉장히 심하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식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다 영양사도 채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심하게 이제 낮에 운동하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와서 좀 휴식을 취하겠죠. 그때 이제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체육대학과 13번을 그렇게 연결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째, 뭐 좀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겠죠?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육대학 학생이 내비게이션 영화를 본다. 기억법에서 전혀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이게 기억하지는 않아요. 어, 서로 상반된 거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현실에 없는 것 갖다 불러와서 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게 꾸며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가리키는 거는 뭘 잘 암기하고 그거보다도 지금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연식이 돼가지고 좀 덜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해줬을 때 굉장히 더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주면 좋은 그런 그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3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4번은요? 114 114, 전화번호부. 114. 네, 114, 아, 전화번호부. 예, 전화번호. 전화번호 안내. 그, 공중전화. 그렇죠. 공중전화 전화번호 안내하고 114 또 같이 따라와야 될 것이 공중전화 박스예요. 공중전화 예, 박스. 예. 음. 그러면 서울에서 14번은 어느 곳일까요?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거. 잠실 종합운동장. 예,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조금 여러분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냥 잠실 종합운동장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다고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기억하면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13번이 어디였었죠? 한국체육대학? 예, 한국체육대학. 한국체육대학이잖아요. 어쨌든 체육대학이니까 운동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잠실 종합운동장도 바로 그 부근에 있어요. 그 부근에. 송파구에. 아, 그래서 한국체육대학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주로 저기 하는데 그 부근에 이런 그 운동장이 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냥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체육대학도 여기 있으니까 그 근처에 이렇게 훌륭한 그런 그 운동장이 있구나.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은 그 야구장이 있고 그리고 올림픽 주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유명한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14번은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이에요. 자, 잠실 종합운동장이 무슨 구에 있다고요? 송파구. 송파구. 네, 송파구에 있어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자, 그래서 14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5번은요? 보름달. 보름달. 네, 해시태그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이 어디에 떴을까요? 하늘에 롯데월드. 어디에 롯데월드. 떴죠, 보름달이? 보름달은 아무 데나 다 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롯데- 기억법에서 하느라고, 롯데월드. 예, 롯데월드 예. 월드. 잠실의 롯데월드. 백. 굉장히 하나의 그 어떤 공화국 같이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뭐랄까, 관광? 뭐 이런 거에서, 음, 뭐, 많이 알려지고 지방에서도 여기 많이 그 놀러 가죠.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서울 가면은 한번 아이들은 거기 가서 놀고 오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소망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린이날 같은 때 뭐 이런 때 아니면 평상시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그 성 같은 거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놀이공원으로 막 탈 것들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음. 그래서 잠실 롯데월드, 그러니까 롯데 그룹에서 하나의 그 부분을 전체 그 성같이 지금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이미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조망한 그런 것들은 없겠죠. 그 안에 내부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15번은 바로 잠실 롯데월드에 해당이 돼요. 보름달이 그게 평창 이렇게 밝은 보름달이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은요? 인류 요리사. 요리사. 네, 인류 요리사. 자, 인류 요리사인데, 어, 저기 16번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거는 어제 말씀 안 드렸나? 그것까지? 그것까지는 좀 안 된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 15번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인류요리사라는 해시태그를 가져요. 근데 이제 요 인류요리사를 갖다가 이제 그 장소를 기억을 하려니까 그 장소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장소는 서울에 어디냐면요. 음, 그 매직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매직 아일랜드. 매직이라는 게 마술이죠. 요술. 아일랜드는 섬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롯데월드 배웠는데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부분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롯데월드, 석촌호수,
그 다음에 삼전도비 이런 것들이 이 장소에 있어요. 16번의 위치에. 그래서 어쨌든 그 인류 요리사 여기 16살의 꿈을 부른 그 그룹이 누구라고 했죠? D1이라고. 아, 예, D1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이 D1이라고 하는 그룹은 그 4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를 하는데 어떤 곡을 붙여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가 그 말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뭐라고 하죠? 랩이라고. 예, 예, 네. 랩이라고 하죠, 랩. 랩을 갖다가 하는 아이들이에요. 저기, 16살이 그 D1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래서 예. 그 D1이 이제 여기 그 매직 아일랜드 또 삼전도비 석촌호수 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장소로 해시태그로 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석촌호수, 그 다음에 매직 아일랜드, 삼전도비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라겠어요. 그런데 이 삼전도비 같은 것들은 좀 기억하기 어려우신데 이게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와서 저기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우리나라 그 왕이 그 거기에서 이렇게 불욕한 그런 그 장소이거든요.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청나라를 칭송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장소가 바로 그 석촌호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석촌호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월드 그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 그 지역인데 전부 다 서울에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무슨 구라고 했죠? 송파구. 송파구. 네, 송파구에 있어요. 롯데월드 그 부근이에요. 석촌호수, 매직 아일랜드, 그 다음에 삼전도비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은 LG 그림. 예, 예, 노트 LG그램하고 또 뭐 노트북. 얘기했었죠? 해시태그가 17하면 딱 떠오를 게 지금 자녀들이 다 커서 그런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학교폭력. 그쵸? 네. 학교폭력, 학폭.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 네, 학폭 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117. 117번이에요. 117이에요. 그래서 학폭도 생각하시고 또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수성기. 그렇죠. 여기 그림에 있죠? C17 수송기. 그래서 이거는 전투에도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에도 쓰는 그런 비행기예요. 여기 이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어디 가락동. 쪽이? 시장. 농수산시장. 그렇죠. 가락동.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농수산시장. 어느 학교 아이들이 왔냐면 국제학교 아이들이 거기 견학 왔어요.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못 파나. 그래서 이제 견학 왔는데 그 견학 오면서 학생들끼리 어떻게 된 거예요? 싸웠어요. 싸워서 싸웠죠. 학폭이 발생했어요. 그 발생되는 학폭을 보고 농수산시장에 있는 누구 그 상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노트북으로. 뭘로? 노트북으로. 그렇죠. 노트북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서 출동했어요? 수성기가 117 수송기가. 예, 미국계 학생을 아마 그랬나 보죠? 그래서 수성기가 날라왔다. 미국에서 C-17 수송기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장소는 어디라고요? 17번 장소는 가락동 농수산시장. 네, 가락동 농수산시장.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거 볼 적에 가락동 농수산시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락동 농수산시장 그냥 알아요. 뉴스 멘트가 그렇게 쭉 나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락동 농수산시장이 어느 구에 있었다? 송파구에 송파구. 예, 있었어요. 송파구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예, 송파구의 17번. 바로 가락동 농수산시장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학폭이 일어났다. 네, 학폭이 학폭이 있어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보시면 수성기가 돼요. 날라왔다. 네, 그 다음에 18번. 예, 뭐, 욕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얘의 해시태그는 뭐냐? 신발과 욕이라고 지금 여기 있죠. 예, 우리가 욕할 때 이제 앞에다 그 쌍두문자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신발을 던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여기를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욕하고 신발 던져요? 그 장소 말씀 안 드렸던가, 제가? 네. 네, 장소는 말씀 안 드렸으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이에요. 경찰병원에 환자가 무슨 교통사고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병원을 갔어요. 경찰병원에. 근데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해주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갖고 욕하면서 신발 던진 거예요. 음. 그러면 경찰병원은 좀 기억하시기가 좋겠죠?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네. 네. 기억하시기가 좋아요. 욕하고 신발 던진 데 어디라고요? 경찰병원. 네, 경찰병원이에요. 무슨 구에 있어요? 송파구. 네, 송파구. 송파구에 있어요. 욕하고 신발 던진 데가.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대에서 마지막 19번 119. 여기는 어딜까요? 이 해시태그는 뭐예요? 소방서. 네. 소방서. 그러면 여기 장소는 이것도 장소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진도가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저 수요일 날. 자, 여기는 그 송파구에 있는 가든 파이브라고 하는 그 쇼핑몰이에요. 가든 파이브.